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이퍼도 잊지 마시고요. 그릇된 욕망. 이번 제목이 그릇된 욕망입니다. 출산하고 2주 만에 돌아온 집은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딱 한 가지만 뺀다면 말이죠. 그건 바로 눈에 띄게 쾌한 남편의 몰골이었습니다. 이제 산후조리원을 갔다 왔는데 남편 눈 밑에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와 있어. 그래서 남편은 별일이 없었다고 했지만 쎄한 느낌은 좀처럼 씻기지 않았죠. 그런데 그 순간 의뢰인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없는 집에서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다는 말이죠. 탐정을 찾아왔어요, 의뢰인이. 그래갖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했더니 저 그게 사실은 제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정말 행복해야 될 시기인데 산후조리원을 나와서 집에 도착을 해서부터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뭔가 좀 집에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좀 달라진 듯한 느낌? 뭐 부부 사진을 거꾸로 뒤집어 놨다든가, 그러니까 액자 같은 걸 누가 이렇게 뒤집어 놨다든가, 남편 얼굴이 너무 초췌하고 쾌해요. 그리고 대회를 앞두고 그러니까 남편이 선수들을 가르치는 코치예요. 그리고 선수도 훈련 일정 때문에 바빠서라고는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며칠 만에 너무 초췌해진 게 영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또 게다가 욕실에서 여자 머리카락을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당신 이거 진짜 몰라? 당신 모르는 거야? 나 했더니 거기서 머리카락이 왜 나와? 그랬더니 내가 분명히 애 낳으러 가기 전에 화장실 내가 싹 해놓고 갔거든? 집에 진짜 아무도 안 온 거 맞아? 그랬더니 민영인가? 아가씨? 가끔 엄마가 반찬 갖다 준다 해서 왔다 갔다 그러긴 했는데 덥다가 몇 번 집에서 샤워하고 머리 감고 그랬거든. 걔가 안 치웠나 보다. 그랬더니 오빠더러 반찬 가져오라면 되는데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훈련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제 아내가 하는 말이 근데 저희 시댁이랑 저희 집이랑 가깝거든요. 굳이 저희 집에서 샤워할 일이 없어요, 아가씨가. 그래서 며칠 뒤에 진짜 아가씨가 시댁에서 반찬을 가지러 왔어. 이제 아내가 이제 집에 왔는데, 그랬더니 남편 보내면 되는데, 그랬더니 언니 오빠 바쁘대 훈련 때문에. 그리고 엄마가 김치는 밖에 일주일 정도 내놨다가 익혀서 드시래요. 다 했더니 감사해요 아가씨. 근데 아가씨 우리 집에서 자주 샤워했어요? 그랬더니 샤워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반찬 갖다 주러 오면서 혹시 안방 욕실을 썼나 하고.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집 놔두고 내가 여기서 왜 샤워를 해요? 그랬더니 도대체 아가씨가 아니라면 그 머리카락이 누군지 CCTV에 찍혀있진 않을까 해서 곧장 관리사무소 제가 찾아갔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탐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사무소 갔는데 저 101동 1203호 입주민인데요.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저희 집 앞에 CCTV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101동 1203호요? 그래갖고 이제 며칠 전에 확인하셨는데 남자분께서 저희 남편분이요? 예, 남편분이 뭐 지갑을 잃어버리셨다고 CCTV 열람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에 이제 그러고 나서 그래요? 그러면서 남편을 다시 이제 집에서 남편이 핸드폰을 들고 막 안절부절 어떡하지 말면서 안절부절하는 남편의 모습을 봐요. 짐작 가는 건 전혀 없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탐정한테 다시 남편이 확인한 CCTV 본인 영상도 확인을 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다 지워졌더라고요. 그 CCTV 아까 관리사무소 보러 갔을 때 그 저장 기간이 2주밖에 안 되더라고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방 안에서 남편이 초조해하는 거 보니까 남편이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확실해요. 혹시 이런 걸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일단 저희가 남편분 주변부터 조사를 해야 되는데 무슨 일 한다고 하셨죠? 고등학교 의상부 코치예요. 대회가 코앞이라서 종일 학교에서 선수들하고 훈련하고 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찾아가요. 그래갖고 자, 저기 멀어서 이제 누가 코치를 하고 있어. 근데 탐정님, 근데 저분이 남편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분명 의뢰인분이 오늘 아침에 출근한다고 했는데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요, 탐정이. 네, 탐정님 말씀하세요. 그래갖고 이제 저 그 남편분께서 오늘 훈련하러 가신다고 했던 거 맞죠? 네, 왜요? 저희 남편분이 학교에서 안 보이셔가지고. 근데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남편분께서 며칠 전에 일을 관두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확실하기 전까지 남편분한테는 아직 아는 척하지 마시고 모르는 척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퇴근하고 이제 오후에 들어왔더니 아내가 이제 핸드폰 붙잡고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남편이 뭐해? 그랬더니 아니야, 별것도 아니야. 했더니 뭐 통화하는 소리 들리는 것 같던데 아니야, 엄마가 전화 와서. 그래? 분유 가져와야겠다 하면서 이제 아내가 이제 탑싹 넘어가요. 의뢰인의 남편이 갑자기 일을 그만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사실을 왜 아내에게 감추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의뢰인의 남편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 뭔지 조사한 지 며칠째 우리는 마침내 그 충격적인 비밀을 알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남편이 이제 여보 나 왔어. 근데 이제 아내가 불도 끄고 거실에서 가만히 멍 때리고 있을 때 여보 뭐해? 왜 불은 왜 끄고 있어? 그래, 불 탁 켜니까 뭐하고 왔어? 그랬더니 뭐라고? 뭐하고 왔냐고? 그랬더니 뭘 했겠어? 훈련했지? 그랬더니 요즘 선수도 훈련을 그런 데서 하나 보네? 무슨 말이야? 당신 경찰서 왜 갔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탐정한테 과거에 이제 탐정들이 이제 들은 정보가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해줘요.
정보를 얻은 걸 아내한테. 네? 저희 남편이요? 고소를 당했다고요? 네, 고소를 당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떤 걸로요? 했더니 그게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셨더라고요. 네? 육상부 제자가 있는데 어머 웬일이야 무슨. 그래갖고 이제 나 다시 현실로 남편한테 당신 그거 사실이야? 미성년자 성추행 고소 당신 육상부에 건든 거 맞아?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미쳤어. 그랬더니 아닌데 학교는 왜 잘렸어? 그랬더니 학교 잘린 거 아니고 업무를 당분간 진이가 박혔을 때까지 업무가 배제된 거야. 잘린 거 아니고 업무 배제. 아 진짜 나 아니라고. 나 못 믿어?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내가 미쳐서 미성년자를 건드리게. 그것도 제자를. 나 지금 누명 쓰고 있는 거야. 그리고 혜리가 걔 나 지금 엿먹이려고 이러는 거라고. 아 진짜 걔가 산후조리원 자기 있을 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를 들려서 내가 문을 열었어. 그러니까 혜리라는 학생이 남편 집에 찾아온 거야. 이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갔을 때. 그래갖고 혜리야 야 임마 너 우리 집에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그랬더니 주장이 알려줬는데요. 이제 그때 주장이 네 그 명절 선물 보낸다고 하니까 주소 알려줬다면서요. 그랬더니 아 그랬나? 근데 아무튼 선생님 집은 왜 왔어? 그랬더니 책 빌리려고요. 선생님 체육 그때 생활체육 그거 빌려주신다고 했잖아. 그랬더니 아 그래 스포츠 지도자 교재 많으니까 필요한 말씀하라고 하셔서 그냥 그거 왔는데. 그랬더니 그래 뭐 그래. 근데 갑자기 찾아서 내가 지금 놀랬다 야 선생님이 이제 이러니까 선생님 저 화장실 좀 써도 돼요? 좀 급한데. 그랬지 그래 뭐 들어와. 그래갖고 이제 화장실만 쓰고 책 가지고 가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선생님 책 잘 볼게요. 그래 혜리야 조심히 가. 그냥 이렇게 잠깐 들어와서 화장실 쓰고 간 게 다야. 근데 얼마 뒤에 얘가 나를 신고를 했더라고. 그것도 내가 뭐 자기 집에 끌어들여 성추행을 했다나 어쨌대나. 그랬더니 그래갖고 이제 그 얘기를 탐정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분 말이면 정말 억울하시겠네요. 고소가 진짜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그때 이제 남편이 이제 다시 남편 얘기로. 근데 더 미치겠는 건 뭔 줄 알아? 끝도 없이 거짓말로 부풀려대고 있다는 거야. 처음엔 내가 자기를 집에 불러서 허벅지를 만졌다더니 이제 학생이 쓴 진술서에는 코치 선생님이 하는 마사지가 아니라 성추행이라고 느낀 거는 저는 그만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선생님의 성추행은 좀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키스까지 하려고 했고 침대를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전 너무 수치스럽고 무서웠습니다. 이제 이런 진술서를 쓴 게 이제 학생에서 제출을 한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그래갖고 이제 그 교무실로 이제 선생님이 그 학부모도 부르고 선생님도 이제 그 위원회랑 같이 이제 와요. 근데 학부모가 먼저 오자마자 이제 학부모 쪽에서 뭐라고 하든 흥분하지 마시고 일단 대화로 차분하게 풀어보자고요. 선생님께서 흥분을 하시면 안 되니까 억울하신 거니까 차분하게 응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 변호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됐더니 갑자기 근데 혜리 엄마가 오더니 이런 나쁜 놈! 내 딸을 건드려? 그래서 이제 혜리 엄마가 뺨을 탁 때려야 했더니 그런데 안녕하세요. 그렇게 이제 뺨까지 탁 맞았는데 이제 아내한테 다시 내가 애 낳은 지도 얼마 안 된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말도 안 되고 난 진짜 아무 짓도 안 했다니까 여보. 난 진짜 너무 억울해. 아 진짜. 그랬더니 그럼 그걸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말을 안 해서 일을 더 크게 만들어.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이런 얘기를 다 하냐. 너 나 알잖아. 나 절대 그런 놈 아니라는 거. 나 진짜 믿어줘야 돼 여보. 나 진짜 아니야.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탐정한 찾아가서 제자가 남편한테 누명을 씌웠어요. 그랬더니 근데 왜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남편이 크게 혼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보다 좀 더 심하게 혼내다 싶었는데 그것 때문인 것 같다고. 남편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 말이죠. 이게 보통 일도 아니고. 그랬더니 혹시나 그 누명이란 걸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좀 찾아봐 주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이제 탐정이 남편분은 확실히 믿으시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가요? 그랬더니 머리카락이요. 남편분이 학생이 화장실 잠깐 들렸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그 짧은 시간에 여학생이 머리카락이랑 뭉치로 싸울 수는 없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는 학생이 일부러 놓고 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그렇게 뭐 그럴 가능성도 뭐 있죠. 뭐 일단 누명이라고 주장했다가 나중에 성추행으로 밝혀지는 사건이 워낙 많아서요. 일단은 의뢰인분께서는 남편분을 완전 믿으신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럼요. 전 남편을 믿어요. 남편의 말을 굳게 믿고 있다는 의뢰인. 그렇게 저희는 누명의 가능성을 두고 의뢰인의 남편을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제 친구들 이제 싸움으로 이제 이렇게 친구들한테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먼저 인터뷰를 해요. 그때 그 혜리라는 학생이 많이 혼났었니? 혼나긴 뭘 혼나요? 그냥 사랑 싸움 하는 거예요. 사랑 싸움? 누구랑? 그게 무슨 소리야? 코치님이랑 혜리랑요 둘이 소문이 좀 있거든요. 무슨 소문? 학생이랑? 그 코치랑 인기가 좀 있었는데요. 유난히 혜리 걔를 편애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대회 나갈 실력도 안 되는 애를 자꾸 밀어주질 않나. 그 일 터지기 전에 이제 그 코치가 집 앞에서 혜리를 본 적이 있다고 코치님 집 앞에서 혜리를 본 적이 있다고 친구들이 좀 그랬거든요.
야 그런 사이 아니래. 너 그때 못 들었어? 이제 다른 친구가 이제 그때 해리가 코치님한테 톡한 거 저한테 캡처해서 보내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른 친구가 야 그런 사이 아니래. 그래갖고 이제 코치한테 캡처해준 걸 보여드린 그거 혹시 나도 보여줄 수 있니? 그래갖고 이제 코치가 해리한테 보낸 카톡 사진을 봐요. 근데 그 카톡 사진에 해리야 잠깐 우리 집에 좀 올래? 지금이요? 해리가 이러니까 괜찮으면 지금 좀 와줘. 선생님 무슨 일 때문에 부르시는 건데요? 아이 그냥 보고 싶어서 그러지. 선생님 해리 특별히 아끼는 거 알지? 선생님은 해리랑 같이 있고 싶은데 해리는 아니야? 에이 농담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 터진 날 육상방 학생 중 한 명이 해리가 그 선생님 집 앞에서 나온 걸 봤다고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무슨 일 있었는지 실실 웃으면서 좋으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나와? 그랬더니 네. 이제 그런 얘기를 친구들한테 들은 거예요. 다시 탐정사무소로 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일단 그 둘 사이가 어떤 이유로 틀어진 게 맞고 어린 마음에 복수하려고 뒤집어 씌운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좀 쓰는데 근데 직원들이 다 일관돼서 혹시 진짜가 아닐까 했는데 이 톡은 뭐죠? 아 진짜 헷갈리네요 이거. 근데 이제 난 그 얘기 탐정이 나는 친구들 얘기 들으니까 이게 확실해지는데 근데 뭐가요? 뭐가 확실해? 무고라는 거. 네? 그래서 의뢰인을 불러요. 그랬더니 그 카톡을 보여줬는데 이게 어떻게 무고로 증명이 돼요? 했더니 너무 확실한 성추행 증거를 보이시죠? 했더니 저희도 처음엔 그렇게 보였는데 그 카톡을 딱 보니까 톡 메이커더라고요. 했더니 톡 메이커요? 그게 뭐예요? 했더니 그 주작 톡을 만드는 어플 같은 게 있어요. 어린 친구들 사이에 유행하는 어플인데 뭐 1인 2역을 하면서 상대방과 진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은 그런 주작하는 식으로 톡을 똑같이 카카오톡하고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럼 선생님 이 어플로 만든 가짜톡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보세요. 왼쪽에 남편분 프로필이고 오른쪽이 그 우리 실장 프로필인데 자 여기 보시면 가짜로 만들어낸 남편분 프로필이 색깔이 조금 더 진합니다. 진짜는 살짝 연하고요. 이게 아이들이 가짜톡을 구별하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누명을 썼다는 증거를 확보한 의뢰인은 이제 남은 건 무고를 증명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다시 찾아와요. 왜요? 부모랑 합의가 잘 안 되셨어요? 아니요. 합의는 잘 됐어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됐고 얘가 남편한테 혹시나 복수심에 철없이 저지른 거라고 애 엄마가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요. 그랬더니 그로 또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무고죄는 벗었는데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인스타그램 보다가 인스타그램에 이제 바이럴이 뜬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 무서워요. 학교를 못 가겠어요. 무고준 코치님 끝까지 부인하실 건가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매일 밤마다 그날 코치님의 눈빛과 손길이 떠올라서 전 너무 괴로워요. 육상부 이응만 들어도 이제 숨 막히고요. 코치님 생각만 해도 학생을 보호해준 선생님이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선생님의 일인가요? 무고준 코치님 제자한테 모스짓 해놓고 모른 척 넘어가는 선생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제자가 선생님을 저격을 해서 SNS에 계속 글을 올리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라고.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박제를 시켜버리는 거지 남편을. 이거 진짜 웃기네 아니에요? 아니 지 엄마 뒤에 숨어서 사과 한마디 없더니 이런 걸 올리면서 저희 남편을 계속 성추행범으로 몰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여보 이거 안 되겠어 무고죄로 고소하자 했더니 고소? 남편이 그랬더니 가르치던 애잖아 어떻게 그래 남편이 이제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 했더니 그럼 이걸 그냥 가만히 둘 거야 당신이 이렇게 오해를 받는데 내가 알아서 할게 좀 가만히 좀 있어. 이제 남편이 짜증을 좀 내. 왜 나한테 짜증을 내? 그랬더니 됐어. 그래서 이제 어디가? 바람 쐬러 가. 그 후로도 이 여자애가 SNS를 좀 이상한 거 올리는데 남편은 어린 제자란 이유로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속으로 앓고만 있더라고요. 저라도 나서야겠다 싶어하고 남편하고 같이 그 애 엄마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저도 우리 애가 왜 그러는지 진짜 모르겠다니까요. 아니 어머님 무혐의로 끝났으면 난 모르겠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애가 왜 이러는지 어머님 모르면 누가 알아요. 이제 아내가 그러니까 부모라고 다 알 수 있나요. 아무튼 개심을 내리라고 설득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주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이 동네 소문 다 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니 이 지역 학교랑 학교에 전부 소문 다 날 때까지요? 도대체 저희 남편 평판을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니까 저희도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그랬더니 우리가 피해자예요 지금.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 영영이 못하게 되면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열심히 설득하고 있다잖아요. 이제 이런 식이야 아내가. 그 엄마 태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했더니 그러니까 어떻게든 열심히 설득하고 계시겠다길래 따님 SNS에 제 남편 비방한 사진을 계속 올리냐고요. 하지 말라고 혼도 내고 타일러도 보고 왔는데요. 아우 잘 안 돼요. 어머님 저희가 얘 무고죄로 고소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제자라고 앞길 막고 싶지 않다 그래서 지금 참고 있는 거거든요. 자녀분 생각하시면 어머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셔야죠.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했더니 자기야 자기도 말 좀 해봐. 따기까지 말했다면서 왜 바보같이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설마 가만히 있겠어. 일부러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 남편도 이렇게 우덩덩 뭐 이렇게
피해자같이 행동을 하지 않아. 이게 제일 화가 나요, 탐정님. 저는 남편이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이게 뜨뜻미지근하게 이러니까 애하고 사이에서 뭐 다른 말 못한 이유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정말 거기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이제 해리 학생을 쫓아가요. 그래고 해리 학생 그랬더니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갑자기 찾아서 미안한데 나 코치님 와이프거든? 근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SNS에 글 올리는 거야? 너 혹시 코치님한테 혼난 거 말고도 뭐 섭섭한 거 있니? 말해봐. 너 뭐가 그렇게 섭섭하니? 그랬더니 이제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그랬더니 뭐? 코치님한테 물어보세요. 저 말고.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다 안다고요, 코치님은.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가버려요. 그래서 남편한테 다시 따지는 거지. 당신이 다 안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걔 말을 믿어? 딱 봐도 당신한테 거짓말하는 거잖아. 거봐, 걔 끝까지 나 미친놈 만들려고 그러는 거니까. 해리는 왜 만났어? 그러니까 걔 건드리지 말라니까. 건드려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걔. 이제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걔가 너무 당당하니까 그렇지. 지가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해결한다고 했잖아. 알아서 해결을 당신이 못하고 있잖아. 바보같이 미적거리고 있으니까. 진짜 걔랑 아무 일도 없었던 거 맞아? 내가 진짜 너무 이상해서 그러는데 딴 일엔 버럭버럭 화를 잘 내면서 왜 이렇게 이런 일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고 그냥 기름 못 패고 살아? 진짜 걔랑 아무 일 없었던 거 맞아? 이제 이러니까 남편이 대답을 안 해요. 왜 대답을 안 해? 대답할 가치가 없어서 그런다. 남편이 누명 쓴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제가 모르는 뭔가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랑 그의 사이에 뭔가 좀 여러 가지 소문이 많았다면서요, 탐정님. 좀 조사 좀 제대로 한 번만 해주세요. 이거 뭔가 좀 캥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건 이면에 숨겨진 진실이 더 이상 뭐가 있을까 의심을 시작한 의뢰인. 저희는 의뢰인의 남편과 제자 사이의 소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을 법한 주변인들을 다시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친구들을 다시 한번 쭉 만나요. 그래서 이제 당일날 이제 해리를 본 육상부 학생을 만나서 새로운 사실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너희 둘이 그때 뭐 선생님이랑 사귄다고 너가 그때 말을 했잖니? 근데 그때 코치님 옆에서 해리를 몇 번 봤다고 네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제가요? 그렇게 말 안 했는데요? 이제 또 말을 바꿔. 그때 너가 해리가 집에서 웃으면서 나오는 거 봤다 그랬잖아.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걔 그냥 서 있었는데요? 나온 게 아니라? 아, 그래? 근데요, 해리가 어떤 날은 화가 나 보이고 어떤 날은 되게 슬퍼 보였어요. 아, 그래? 그래서 이제 또 조수는 이제 또 다른 날 이제 방금 해리 학교 중학생 동창을 만나요. 그래갖고 이제 그 방금 해리 중학교 동창 만났는데요.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조수가 무슨 얘기 들었는데 했더니 그 학생도 피해자일지도 모른다 그러던데요. 그랬더니 무슨 말이야 그게? 했더니 그 의뢰인을 불러요. 의뢰인한테 같이 말씀드리자. 그래갖고 이제 실장 말씀드려. 그래갖고 이제 그게요, 중학교 때 단짝이었던 해리 친구를 만나봤는데요. 혹시 그 사건에 관련돼서 아는 게 있을까 해서요. 그 해리랑 친했던 건 맞는데 그 친구가 말하길 해리랑 제가 친했던 건 맞는데요. 갑자기 좀 멀어져가지고 걔가 제 연락을 피했거든요. 그랬더니 왜? 그러니까 그게 과거 친구랑 해리랑 이제 카페에 갔어요. 둘이 중학교 때 친구가. 근데 이제 카페를 갔는데 거기서 선생님 그러면서 선생님을 만난 거야. 그래서 해리야 했더니 선생님 여기 웬일이세요? 했더니 그냥 커피 마시려고 했더니 친구니? 그러니까 같은 학교 친구가 아니라 같은 중학교 때 고등학생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얘 제 친구예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이제 인사하니까 우리 코치님이야 선생님이셨더니 그 친구 표정이 그래? 그래서 표정이 좀 이상해. 진짜?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제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뭐 마실래? 선생님이 사줄게. 그랬더니 선생님 저희 진짜 비싼 거 먹어도 돼요? 그랬더니 먹어라. 그래서 이제 초코라떼 2잔 주세요. 라고 초코라떼가 제일 비싸. 그래서 초코라떼를 사줘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너 연습했어?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아니요. 그랬더니 너 연습도 안 하고 이렇게 돌아다녀도 되냐? 그러면서 빨리 가서 연습해. 그랬더니 네.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 먼저 나가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친구 표정이 좀 이상해. 그래서 야 저분이 니네 팀 코치님 맞아? 그랬더니 응 우리 코치님인데 왜? 그랬더니 나는 너희 아빠인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뭐? 어떻게 우리 코치님이 우리 아빠야? 그랬더니 며칠 전에 너희 엄마랑 같이 계시는 거 봤거든. 야 그거 우리 엄마랑 나 체대 이치상대 때문에 만났을걸? 그랬더니 손잡고 계시던데 너네 엄마랑 저 코치님이랑. 뭐? 너 제대로 본 거 맞아? 그리고 나서부터 해리가 제 연락을 피했어요. 나중에 다른 친구 통해서 알았는데 해리 부모님이 이혼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남편분을 조금 더 뒤쫓아 봤는데 다시 현실로 탐정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학부형이랑요? 그렇게 남편과 학부형의 불륜 사실을 알게 돼요, 의뢰인이. 그래갖고 이제 너무 소탐대실인 거지. 작은 걸 잡으려 했다 큰 걸 물게 됐어. 이제 찾아가요, 그 학부형을. 이제 학부형이 하필이면 또 이제 해리를 마중 나왔네. 그래갖고 해리야 너 잠깐 저쪽으로 좀 가 있을래?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 해리한테 왜 그러세요 또? 이제 엄마가 딱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그러니까 탁 짜대기를 때려요. 그 엄마 여자가 의뢰인이 엄마의 뺨을 해리 앞에서 뺨을 탁 때려요. 했더니 당신 미쳤어? 이제 그러니까 미친 건 너지. 딸 뒤에 숨어서 내 남편이랑 놀아난 네가 저렇게 딸이 날뛰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쩔쩔매는 게 뭔가 했는데 이제 알았네 그 이유를. 아니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학교 앞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증거 사진을 탁 뿌려요. 그래서 증거 사진에 그 남편하고 그 이 상간녀하고 해리 엄마가 꼭 사랑하는 얘기 뽀뽀하는 거 막 키스하는 거 그게 다 찍힌 거예요. 그랬더니 증거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할 거야 해리 엄마.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등장해. 여보 나랑 얘기해. 내가 설명할게. 여보 나랑 얘기해. 나!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이제 노라고.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해리 엄마가 도망을 하니까 어디가? 그러면서 이제 해리 엄마 머리를 이렇게 잡아. 아! 해리 엄마 머리 놔! 말해서 오늘 머리 참 많이 잡히네 이거. 노라고! 막 이렇게 놔요! 막 이렇게 여보 그만해. 안 나!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모든 사건은 제자가 코치인 의뢰인 남편과 엄마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해리 엄마가 모습을 목격한 과거로 다시 고고합니다. 이제 엄마가 한껏 꾸미면서 나가니까 해리가 엄마 뭘 그렇게 꾸미고 나가? 왜? 나 했더니 어디 가는 거야 엄마? 그랬더니 사우나. 그랬더니 사우나 가는데 왜 그렇게 화장을 진하게 하고 가? 아 친구들이랑 카페도 가야 되니까 그렇지. 야 여자는 항상 관리해야 돼 기집애야. 너 맨날 너처럼 그렇게 맨날 굴러 그러면 남자들이 되게 싫어한다. 이제 엄마가 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해리 엄마가. 그랬더니 이제 엄마 오늘도 늦어. 오늘 배달시켜 먹어라 하면서 5만 원 주고 가요. 그러면서 엄마는 그 시간에 바로 장면 전환이 되면서 코치 집에서 샤워를 해요. 해리 엄마가. 그러니까 그 머리카락 속의 주인공이 해리 엄마였던 거야. 그래서 다 씻었어? 그랬더니 이제 해리 엄마가 자기야. 그랬더니 막 남편을 막 코치님을 끌어안아 남편을. 그랬더니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갈까? 왠지 자기 집에 있으니까 조금 더 흥분되는 것 같아. 해리 엄마가. 이 망할 놈의 캐릭 도파민 같아. 근데 해리 어쩌고? 다 컸는데 뭐 걔 오히려 좋아할걸? 걔 나랑 붙어있으면 맨날 싸워서 혼자 있는 게 좋다 그래. 괜찮아. 안 돼. 나 오늘 조리원 가야 돼. 근데 남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이렇게 종이 붙어있는 시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나랑 더 있으면 안 돼? 이제 이렇게 해리 엄마가 얘기하니까 안 돼. 진짜 오늘 가야 돼. 안 돼? 진짜 안 돼? 안 돼? 막 미안해요. 해리 엄마가 막 안 돼. 같이 가. 이제 막 그렇게 해요. 미안하다. 스마. 그래서 이제 안 돼. 진짜 가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혹시나 싶어갖고 이제 아내가 해리가 진짜 엄마가 그날 집에 안 들어온 거야. 그래갖고 진짜 코치님 집 앞에서 나오나 이제 지켜보니까 엄마가 그 집에서 나온 걸 발견을 해요. 해리는 그렇게 엄마가 집에 안 들어와서 코치님 앞에서 엄마 모습 발견하고 끝까지 아니라 믿고 싶었지만 결국 제자는 엄마와 코치의 불륜의 눈을 확인하게 되었고 배신감과 복수심에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신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제자의 엄마는 딸의 말을 믿고 의심을 했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의뢰인이 코치가 이제 해리 엄마한테 그러는 거야. 진짜 아니야? 내가 미쳤어. 내가 그런 일을 당신한테 내 딸한테 당신과 관계를 어떻게 얘기해? 했더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수습해 빨리. 해리가 나 고소했잖아.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했더니 결국 딸의 거짓말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이 이제 자백을 해갖고 이제 엄마가 이제 딸이랑 싸워요. 했더니 너 선생님한테 가서 사과드려. 했더니 싫어. 내가 왜 사과해? 내가 왜 거짓말을 했는데? 나 사과 안 해 선생님한테. 그랬더니 너 진짜 왜 그래? 너 빨리 선생님한테 가서 사과해. 했더니 엄마 그럼 엄마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거 다 엄마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럼 나한테만 지랄 떨면 되지. 너 왜 괜히 엄마 코치님한테 그 지랄 하냐고. 너 무고죄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 그랬더니 엄마 유부남 꼬신 건 죄는 안 무섭고? 딸이 딱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야 내가 그 여자한테 죄 지었지 너한테 죄 지었어? 엄마가 딸한테 하는 소리예요 이게. 내가 니네 코치랑 연애한 게 너한테 몸 피해 줬다는데 이혼녀는 연애하면 안 돼? 그리고 나 네 실력으로 최대 꿈이는 네가 꿀 수나 있을 것 같아? 엄마 덕에 그나마 지방대 사채가라도 가려면은 비벼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기집애야. 너 대학 안 갈 거야? 운동 안 할 거야? 안 해! 안 한다고! 더럽고 역겨워서 안 해.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부끄럽지도 않아 엄마로서? 엄마 때문에 나까지 싸구려가 된 기분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탁 때려요. 엄마가 딸을. 그랬더니 뭐라고? 나쁜 년. 네가 뭔데 나한테 함부로 말해. 네가 내 인생을 알아? 엄마도 엄마이기 전에 여자야. 사람이야. 지 아빠 같은 년아. 이래서 이게 자식들이 되게 싫어하는 말인데. 그래서 코치가 해리 엄마 주차장에서 이제 그날 코치랑 해리 엄마가 주차장에서 이제 대화를 해요. 또 만나갖고 자기야 우리 오랜만에 만났잖아. 그래서 차에서 이제 앵겨 붙으려고 하니까 그만해 지금 사태가 이러는데 지금 이거 하고 싶냐? 그랬더니 이제 코치가 그러니까 그럼 어떡해. 당신 보고 싶은데 미치겠단 말이야. 참 그리고 우리 해리는 내가 보니까 이제 걔
깽할 거야. 이제 다 내리기로 내가 약속을 잡아놨어. 내가 이참에 해리를 그냥 지방으로 보내버리려고, 기숙사 학교로. 그래버리면 자기랑 나랑 만나는데 큰 문제 없잖아, 자기야. 그치? 그랬더니 아니, 당분간 우리 보지 말자. 아니다, 그냥 정리하자. 자기야, 왜 그래? 아, 그럼 어떡해. 우리 헤어질 때까지 걔 계속 그럴 텐데. 했더니 아니야, 해리가 다 해결해준다고 했어. 그럼 이제 그 모습까지 해리가 다 그 주차장에서 엄마가 나를 지방으로 버린다는 얘기까지 다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리가 거기서 충격을 먹고 나서 SNS에 더 올리기 시작을 한 거지. 자, 아까 다시 의뢰인이 해리 엄마를 찾아갔던 현실로 다시 돌아옵니다. 때렸던 때로.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막 이렇게 잡혔잖아. 그랬더니 이제 그만하세요. 그래서 이제 해리가 엄마 나와. 그랬더니 이제 해리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의뢰인 앞에서. 그랬더니 아줌마, 엄마, 내가 이렇게 빌게요. 아줌마, 진짜 죄송해요. 아줌마, 저희 이런 식으로 우리 엄마랑 코치님이랑 헤어질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면 저희 엄마랑 아줌마 남편분 저희 코치님이랑 헤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엄마 만나지 말라고 할 테니까, 헤어지라고 할 테니까 저희 엄마 그만 때리세요. 저희 엄마한테 이러지 마세요. 죄송해요. 막 그러니까 이제 딸이 막 울고 비는 거야. 학교 앞에서 애들 다 보는데. 우리는 자신들의 그릇된 욕망을 위해 비밀을 만드는 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감춰진 진실은 언제나 얼굴을 드러내며 모든 것을 무너뜨리죠. 사랑도, 가족도, 믿음도. 그날 이후 제자는 운동을 그만두고 엄마와 함께 멀리 이사를 갔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남편은 결국 이혼 도장을 찍게 되었죠. 그릇된 욕망이 빚어낸 더러운 비밀은 언젠간 진실을 드러내고 맙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너진 다음엔 말이죠. 부디 잔인한 진실에 상처 입은 이들에게 시간이 어서 지나가 주길, 흉터에 새살이 돋고 새로운 삶을 살아나갈 희망이 하루빨리 찾아오길 바라봅니다.가 마지막 사연이었어요.